네, 오늘 심층 분석 첫 번째는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늘 양산에서 만났죠. 그래서 4개월 만에 지난 9월에 당대표가 되신 다음에 그때 방문을 하고 한 4개월 만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랑 다시 만났는데 지금 민주 진영 안에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이런 놈들이 가장 문제예요.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어지는 이 민주당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재명만 보고 간다라고 하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가장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러면 이재명만 보고 간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계속 고립시키면 당대표는 영원히 할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될 때는 모든 세력들까지 끼안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사안이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통합행보죠. 이거는 대선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포용을 강조를 했죠. 1시간 30분 정도 차 마시면서 차담회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뭘 했냐? 이재명 당대표는 통합과 행보에 노력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거 딴 것들은 다 떠나서 요거를 좀 주목을 한 게 추경편성. 추경편성이랑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 방법. 이거 왜 얘기했을까? 너가 이제 대통령이다 이거야. 그치?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의 대표면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 방법은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한 거는 차기에 집권을 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에 어떤 메가시티 했던 거 지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사실상 국힘당이 부울경의 모든 이 정책을 다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윤석열 탄핵 정국에 있어서 국민은 위대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역시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하고 통합해야 된다.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행보를 하겠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당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재명 당대표를 빼고 얘기할 수 없는 민주당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할 거는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빼고 민주당을 논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는 우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당내 통합 행보. 저는 당내 통합 행보 다 좋은데 이낙연은 절대 통합하면 안 돼요. 이낙연 같은 애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들도 우리가 각오를 좀 하자고.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두관도 나중에 품어야 되고 김경수도 품어야 되고 조국, 김경수,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민주당만 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민주당만 품으면 안 됩니다. 범야권을 다 품어야 돼요. 정말 범야권을 다 품고 최근에 윤소아 의원이랑 취혜선 의원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의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돼요. 범민주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당, 정의당 할 것 없이 모든 야당을 다 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김경수 선 넘지 마라. 냅둬. 대통령 만들고 나서 해도 돼. 응? 냅둬. 까불든가 말든가. 응?
이낙연 빼고는 다 품어. 그 대신 김경수도 제가 한마디 해줄게요. 오늘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분들을 포용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대통령이 나갈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어떤 조언을 했냐면요. 들리는 소리가 문재인 대통령도 조기 대선을 했잖아. 그치? 문재인 대통령도 조기 대선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을 해서 그 경험을 전하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외교를 중시해라. 외교를 중시해라. 이 외교를 중요시한다는 거는 사실상 대선에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알았어. 내가 비판 좀 해줄게. 솔직하게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그런 인간들 품어봐야 민주당 수박밖에 더 됩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김경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합과 포용이라는 얘기로, 첫째, 2022년 대선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대. 그래서 함께할 최소한의 조건만 맞아지면 언제든지 힘을 모아주실 분들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까놓고 얘기할게요. 김경수 사람 좋아요. 근데 제가 보면 김경수는 지금의 이 양극단의 정치 상황에서 맞지 않아요. 양극단의 지금 정치 상황이 극과 극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샌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샌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는데, 저는 통합과 포용은요, 양쪽이 다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잡아가라고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한 인간들은 왜 사과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 적어도 이런 김경수 지사나 비명계라는 사람들이 통합과 포용을 강조하려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한테 적어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무시하고 천시하고 등한시하고 괄시하고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던 거, 적어도 그런 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저는 진짜로 진정한 통합과 포용은요, 이재명 당대표만 일방적으로 사과한다고 그게 여러분들 그게 넘어갈 일인가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리 저쪽을 포용하고 받아들인다 그래도 진정 어린 저쪽에서 사과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당대표 잡아가라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찬성을 해주는 인간들은 단지 반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에서 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은 용서를 해주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본인들이 잘못했고 당원들에 의해서 공천 탈락됐고 본인들의 잘못도 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냐. 저는요, 비명계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비명계 사람들이 다시 민주당에 들어오고 싶거나 얼쩡거리고 싶으면요, 당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돼요. 민주당이 왜 힘없는 민주당이 됐고 왜 민주당이 180석 갖고 아무것도 못했는지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 적어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걸 국회에서 어떤 정당이 자기네 당대표 잡아가라고 그걸 찬성해주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응? 저는 일방적인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다. 적어도 서운한 게 있어도 본인들이
했던 짓들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했던 짓에 대해서 지난 적어도 이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에 잡아가라고 한 거는 누가 봐도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요. 무조건 이재명 당대표가 힘이 있다 그래갖고 원사이드하게 이재명 너는 어차피 대선 후보니까 네가 사과해. 그러면 도와줄게. 저는 그런 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의 잘못은 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징글징글하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헐뜯고 민주당 흔들어대고 당원과 지지자들 힘 빠지게 하고 아휴 그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저도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당원과 민주당에게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통합과 포용은 한쪽의 일방적인 사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 어린 정권 교체를 원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지난 시절에 했던 과오부터 사과를 하고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할게요. 내일 여러분들 중요한 날이죠. 내일 드디어 내란 특검의 15일째 되는 최상목이가 제가 볼 때는 얘는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근데 명분이 없죠. 독소조항이라고 했던 민주당 추천안, 야당 추천안도 아니고 대법원장 추천에 내란 특검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저는요 이 최상목이가 내일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결국은 시간 끌다가 윤석열만 방탄시킨 거예요.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최상목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라는 게 왜 윤석열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냐면요. 얘네들은 처음에 이 특검을 받지 않으면 더 무서운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아야 돼요. 김건희도 마찬가지죠. 김건희 처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가지고 사실 특검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같이 위기에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얘네들은 저걸 몰라요. 민주당이 정권 잡아갖고 특검을 하면 거부권 행사할 사람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야권 189석 플러스 행정부의 권력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저는 최상목한테 대법원장 추천의 내란 특검 저는 솔직하게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 마음에 안 들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뭘로 우리가 믿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을 받기를 원하냐면 지금 특검이 통과돼야지 대선 레이스와 특검 전국에 같이 맞물려져서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저쪽이 내란 정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걸 노리는 겁니다. 민주당이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얘네들이 어떤 이상한 특검 만약에 추천을 해버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윤석열 헌재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과 내란 특검이 같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하면서도 했지만 최상목이가 내일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결국 최상목이는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최상목이는 내란 주요 종사자예요. 입으로는 계엄령 반대를 했다라고 하지만 얘는 주요 종사자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 특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쵸? 뭐가 이렇게 캥기는 게 많아갖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이 윤석열에게 받은 문건
이거는 결국 특검 수사를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 윤석열 시간 끌면서 방탄해 준 거고, 체포할 때도 경찰과 군의 협조를 요구하고, 이거는 최상무기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한덕수 탄핵시키고 이제 나한테까지는 탄핵 못 시키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최상무기 오판하지 말라. 최상무기가 오판하고 있는데 오판하지 말라. 최상무기 날릴 수 있다. 민주당이 지금 여러분들 얘는 자기한테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연병을 하면서 7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그쵸? 거부권은 다 행사하면서 다른 것들은 임명을 안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나마 저는 최상무기가 그나마 잘한 게 뭐냐면, 2명의 헌재소장을 임명한 것은 진짜 이거는, 와, 제가 이거마저도 안 했으면 제가 진짜 불안했거든요. 최상무기가 2명의 헌재소장을 통과시켜 준 거는 정말 이것만이라도 저는 고마워했어요. 근데 나머지 2월 3일날 구인 체제가 되고, 왜 그러면 2명마저도 시간을 끌고 그랬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빨리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최상무기가 거부권 행사를 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본인이 감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이상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제 윤석열 구속과 동시에 여러분들 끈 떨어졌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윤석열 구속과 동시에 윤석열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도 지금 각자 도생. 왜 그러면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의 주요 종사자가 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거 굉장히 얘네들은 이제 현실에 오는 거예요. 계엄령에 있어서 주요 종사자, 지금 뭐 군대 뭐 사령관들은 전부 주요 종사자로 분리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이나 얘네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았잖아요. 응?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빚마저도 10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민도 사실상 충안고 후배라 그랬던 이상민도 국무회의 요지 작성 지시 다른 장관 회의록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자기가 윤석열이가 어떤 계엄령을 실시하려고 하는 걸 미리 알았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만류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내란 공범에서 이제 선긋기를 하면서 지가 이제, 왜 그러면 분위기가 이제 돌아가는 게,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자꾸 말이 엇갈리는 게, 김용현이는 계엄령 때 찬성한 사람이 한 2-3명 된다 그랬죠. 이거는 특검이나 검찰 조사가 계속 만약에 이어진다면 특검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밝힐 게, 분명히 김용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2-3명이 찬성했다. 근데 이상민이는 전원 반대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상민이는 전원 반대했다. 김용현이는 2-3명이는 찬성했다. 제가 보면 이제 이상민이가 포고령 미리 알았다 그러면 몸서사로 막았을 거, 이거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상민은 찬성파였어요. 이상민은 찬성파였기 때문에 지금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걸리면 죽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국힘당이 이제 대선 전략이 좀 보입니다. 헌재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이건 뭐냐면 윤석열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헌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헌재 심판을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하면 굳이 헌재를 자극하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국민의힘이 헌재를 공격하는 이유는 지네가 봐도 이거는 탄핵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치?
만약에 헌재에서 야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잘하면 살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면 굳이 헌재를 공격하거나 자극하지 않아요. 근데 헌재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정치 공세를 하는 이유는 윤석열 탄핵 이후의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들을 이끌고 윤석열을 살리려 그러면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이 프레임으로 대선을 이번에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제가 볼 땐. 그쵸? 왜 그러냐면 박근혜 때는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이 박근혜와 손절을 하고 사실상 국힘당이 분열돼 갖고 선거를 치렀잖아요. 이번에는 아니에요. 윤석열 탄핵은 잘못됐고 윤석열은 반드시 뭐 오세훈이 됐든 홍준표이 됐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구하겠습니다 그랬고 지지층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외연 확장을 하려는 수법입니다. 이거는 얘네들이 대선 프레임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이번만큼은 얘네들은 이제 손절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치? 탄핵이 딱 확정되는 순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윤석열과 손절해봐야 배신자 더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죽든 살든 이렇게 쭉 가자. 그런 선거. 제가 여러분들 아마 국힘당 윤석열 탄핵 이후에 선거 프레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윤석열을 살립시다. 억울한 뭐 계엄령 같지도 않은 계엄령 갖고 떠들었던 지네가 정권 잡으면 전부 윤석열을 사면시키려 이런 전략으로 하는 것 같고 윤석열은 이제 지연 전략이죠. 마지막 윤석열이가 남은 지연 전략은 뭐냐?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형사사건이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받아야 되죠. 헌재에서는 탄핵 심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과거에 손중성 검사가 그런 적이 있어요. 헌재 탄핵 심리 중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중단해달라. 요 수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모두 중단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형사재판이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처음에 요구를 하면 헌재가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하면 헌재는 계속 심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형사부에다가는 나는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중단해달라. 둘 중에 하나를 아마 중단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요.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아마 할 거예요. 근데 받아들일 거는 전무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는 결국은 이제 보석 청구, 병보석, 병보석 그걸로 지금 시나리오를 잡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은 이미 헌재 재판은 포기했어요. 헌재 재판은 포기했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탄핵 때 제가 좀 소름 끼치는 얘기 하나 있었죠. 그 당시에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의 지지율을 더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41.1%를 얻었는데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문재인 대통령을 이겨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층 결집 그 다음에 행보를 이어가려는 이번엔 그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이번은 좀 달라요. 이따가 제가 대선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조기 대선에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경찰의 공조본이라고 있죠. 어디 있냐면 공수처, 그 다음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그 다음에 어디죠? 국방부의 검찰조사단 요 세 개가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윤석열 사건을 공수처가 검찰에 넘기면서 기소를 하면서 이게 공수처가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뭐가 남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경찰은 이제 사건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요걸 잘 누가 만들어 놨대. 요걸 좀 여러분들 보시면
공수처는 지금 어떤 사건에 여러분들 하면 이상민에 이제 집중을 했어요. 공수처는 이상민 단전 단수 요 사건에 공수처는 집중을 했습니다. 어디 갔어? 공수처는 이상민 사건. 요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요 표를 좀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검찰이 그럼 남은 거는 윤석열의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 있죠. 직권남용 혐의 기소. 이건 뭐냐면요. 검찰이 왜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를 남겨놨냐.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이해가 가시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죄나 외환죄 외에는 형사사건에 소출을 받지 않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딱 탄핵이 되는 순간 이제 모든 형사사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을 남겨놓은 거죠. 그렇죠? 탄핵과 동시에 윤석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놔두는, 그렇지, 일반 자연인이 되니까. 그러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체포에 관여한 의혹, 이거는 뭐냐면 검찰이 현재 국가수사본부나 여기 지금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연행을 해갖고 했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놈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국가수사본부랑 국방부, 그 당시에 12.3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경찰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북한 공격 유도 등 노상현, 이거는 뭐냐면 외환죄 다 남겨놓은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를 남겨놓은 거예요. 외환죄.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여러분들 출범을 해도 아직 이런 거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직 특검에서 건드리지도 그러니까 검찰에서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외환죄,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최상목, 한덕수 이런 애들 보강수사. 왜 그러냐면 검찰은 더 이상 윤석열을 지킬 이유가 없죠. 윤석열은 검찰에게는 이제 먹잇감이죠. 그 다음에 국회 선관위 이것도 지금 수사할 거 엄청 많죠. 검찰이 되게 중요한 수사들을 다 갖고 있죠. 그럼 경찰은 뭘 갖고 있냐? 체포영장 집행 방해, 대통령 경호처.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성훈이나 이광우,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처들의 사건, 간부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하고 비상계엄 선포 국민의 참석다. 요거는 똑같죠. 왜 그러면 내란죄를 이쪽에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수처 욕만 뒤지게 먹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이상민 전 행자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추 의혹.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상민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손절한 거야. 공수처의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눈치챈 거지. 공수처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수처가 여기서 이제 손 탈탈 털고 12.3 계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어요? 공수처가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뭐 하나는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상민을 잡은 거야. 공수처가 윤석열의 기소권은 없지만 행자부 고위공직자는 바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상민이를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이상민이를 바로 대통령 빼고는 고위공직자들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이걸 남겨놓은 거고 경찰은 딴 거 없어. 경찰은 이번에 윤석열 체포하는데 심리전으로 아주 잘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제일 잘한 건 뭐냐면 노상원 수첩 발견한 거. 그치?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는 노상원 수첩을 경찰이 발견했잖아. 저는 경찰 그리고 공수처는 이제 명예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민을 수사해서 기소하려고 그러니까 이상민이가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자기는 주요 종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윤석열과 손절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저쪽 난리 났습니다. 극우들 난리 났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 신남성연대 그다음에 뭐 신혜식, 정광훈 얘네들 있죠. 뭐 지네가 체포를 막겠다, 들어 눕겠다, 결사 저지시키겠다, 그다음에 구속영장 뭐 못하겠다 난리를 쳤죠. 응? 근데 지금 오히려 윤석열 체포의 1등 공신이라고 하면서 욕 뒤지게 먹고 있습니다. 니들 때문에 서부지검 니들 유튜버 새끼들 슈퍼챗 받느라고 그거 다 찍어갖고 다 구속됐다. 책임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유튜버 너희들 새끼들 때문에 서부지검 뭐 자기네들 열사들이 전부 지금 10년 이상 살게 되고 니들이 증거 남기는 바람에 지금 니들 슈퍼챗 받고 니들 일주일 동안 수입이 얼마인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서부지법 사태에 자기네들 애국 청년들 잡아가게 한 게 다 유튜버 새끼들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극우 진영 안에서 유튜버들을 손절을 하고 있대요. 쟤네들 말 듣고 나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진짜로. 니들이 체포 안 당한 다음에 체포됐지, 구속 안 당한 다음에 구속됐지. 그쵸? 쟤네들이 한 거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한 게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신남성연대는 이제 도망갔죠. 그 다음에 신혜식, 이제 얘네들이 지금 신의 한수의 신혜식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광훈이 얘네들까지 지금 다 공격을 하고 있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 주목 얘네들 때문에 지금 다 잡혀갔다. 아예 이탈을 하고 집회 안 한다라고 하고, 지금 쟤네들도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니들 때문에 믿고 슈퍼챗 쏘았더니 군자금 필요하다 그래갖고 군자금 보냈더니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난리 들어. 유튜버들을 손절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잘 되는 집안은 이런 거 갖고 안 싸웁니다. 뭔가 지네 마음대로 안 흘러가니까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디올백 사건 때 김건희의 녹취록을 민주당에서 깠죠. 여러분들, 김건희가 진짜 얘는 대놓고 지가 대통령 행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자리에 있어 보이니, 그쵸? 다 보셨죠? 이 자리에 있어 보니 지금 뭐 극우나 극좌나 다 똑같아. 지가 대통령 돼 보니까,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극좌나 극우나 다 싫다. 둘 다 없어져야 된다. 극우나 극좌는 다 없어져야 된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 얘는 지가 대통령이 돼 보니까 김건희가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어, 이거 누구냐면 최재형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는 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김건희의 녹취가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알려지니까 김건희가 뭐라 그러냐면 극우는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극우는 미쳤다라고 하면서 나라 망친 극우 극자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건희가 극우는 미쳤다고 하는 바람에 좀 있으면 김건희 아마 이 극우들이 손절 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한겨레에서 단독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부터는 김건희가 비상계엄을 몰랐다고 김건희 구하기 프로젝트가 시작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한덕수랑 이상민 행자부 장관이 그 경찰 조사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 윤석열이가 12월 3일 9시경에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이다. 쇼입니다, 쇼. 제가 진짜 김건희 전문가인데요. 김건희 여러분들 저번에 봤어요? 김용현, 윤석열, 김건희 앉아있을 때 김용현이가 윤석열한테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러고 듣는 거 봤어요? 이러고 듣는 거? 여러분들, 저는요, 김건희가 이날 성형외과를 가잖아요. 그쵸? 김건희가 성형외과를 가잖아요. 다 알리바이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최종 보스는요, 밑에 애들이 실행할 때 저는 철저하게 김건희가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놓고 윤석열이가 지켜야 될 거는 김건희거든요. 이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왜 실시했습니까? 명태균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결국은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명태균 녹취록이 터져갖고 세상에 알려지면 당연히 국힘당에서 김건희 도를 넘었네, 선을 넘었네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응? 그렇잖아요. 명태균 녹취록이 딱 터지고 뭐 명태균의 어떤 그 녹취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 순간 결국은 김건희 특검은 시간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표는 올라가고 있었고, 김건희 특검 통과되는 위기.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국회 해산.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명태균의 어떤 그 휴대폰이 까지면서 결국 국힘당도 동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작살이 나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김건희가 철저히 윤석열에게 나는 모른다고 해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김건희는요, 용산에 누가 오늘 손님으로 오는지, 왜? 지가 인사를 다 했는데, 응? 지가 인사권을 휘두르고 지가 공천권을 다 휘두르렀던 인간이 비상계엄을 8월달, 9월달, 작년 3월달부터 준비했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안 그래요? 안가에서 누가 만나는지까지 다 한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몰랐다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서초동을 취재를 좀 덕대 인사차 전화했다가 좀 알아봤는데, 왜 갑자기 이런 단독 기사가 나오냐? 검찰이요. 여러분들에게 이건 진짜 희소식입니다. 검찰의 다음 타켓이 김건희랍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검찰의 다음 타켓이 김건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를 뺄 수밖에. 왜 그러냐면 검찰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를 하고 윤석열 추가 수사를 해갖고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검찰이 이 내란 사건에 있어서 빚을 못 받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검찰이 두각을 나타내려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갖고 공수처 니네는 윤석열을 수사 못하지만 우리는 압수수색도 하고 윤석열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수사력은 뛰어나.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법원에서 계속 기각을 하는 바람에 검찰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소만 했죠. 근데 그럼 검찰이 자기네들의 존재감, 그리고 특히 야당과 민주 진영의 가장 화두가 누구야? 그리고 검찰은 이 정부의 진짜 주인은 윤석열이가 아니라 김건희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검찰이 살라고 다음 타켓은 김건희래요. 그래서 검찰이 조용히 지금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김건희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얼마나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쵸? 검찰이 여러분들 딱 지금 이 내란 혐의에서 빠진 사람이 검찰과 김건희예요.
김건희는 이 내란 쿠데타에 의해서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조사조차 받지 않았어요. 근데 검찰이 이걸 모를까? 응? 평소에 김용현이를 만나고 관저에서 내란 모의할 때 김건희가 없었을까? 그러면서 김건희, 느닷없이 여러분들 김건희가 모르는 내란 혐의다. 그럼 김건희가 가장 이 내란 혐의에 가깝게 개입됐다라는 뜻입니다. 응? 이제 와서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군 사령관들 다 구속됐죠. 윤석열도 구속됐죠. 지금 나머지 우리가 검찰이 볼 때 한 명만 지금 수사를 안 받고 있어요. 그 누구다? 김건희예요. 지금 어설픈 애들 검찰이 수사해갖고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맘만 먹으면 김건희는 대통령도 아니고 김건희는 자연인이에요. 김건희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검찰에서 소환 통보해갖고 잡아갖고 족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응?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을 씹어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정진석이랑 홍철호가 계엄을 몰랐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들을 하고 있죠. 대통령 비서실에서 안가 회의도 비서실장이면 여러분들 장관급이에요. 비서실장이 장관급인데 경호처장이나 이런 애들이 용산에 모이면 비서실장이 그런 걸 일거수일투족을 다 모를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김건희가 용산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이 김건희한테 더 잘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파다한데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했겠어요? 안 봐도 뻔합니다. 여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특검은 통과 안 되지 저희가 묘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소리들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응? 여러분들 보세요. 검찰이 앞으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은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가장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죠. 검찰은 윤석열 빼고 다 조졌어요. 김용현 조졌죠.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검찰은 어마어마한 자료를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검찰은 윤석열 빼고 모든 자료를 검찰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응? 거기에 김건희를 안 물어봤을까? 응? 제가 보면 다음 타켓을 검찰이는 윤석열은 놓쳤잖아. 지금 검찰은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이것 때문에 검찰이 윤석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을 놓치는 바람에 검찰이 그러면 윤석열급으로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수사는 무엇일까? 검찰이 사는 방법은 김건희를 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김건희를 잡는 것만 잡아야만 윤석열급으로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주고 우리 민주진영 안에서 박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권력이라는 게 한 번 새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 각자 도생이야. 응? 이상민도 배신 때리고 한덕수 이런 새끼들 전부 반대했다라고. 지금 윤석열 체포 이후에 윤석열 구속 이후에 얘네들의 태도들을 보세요. 다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면 검찰이라고 자기네들 살 길 모색하지 않을까요? 검찰은 수사로 보여줘야 돼요. 검찰이 살 수 있는 거는 김건희를 잡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한덕수 이상민에게 한 발언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결국은 검찰은 다른 자료들을 갖고 있다라는 소리들이 있어요. 아마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바로 다음 타켓은 김건희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저거 좀 말씀드릴게요. 대선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60일만큼은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기면 장땡이에요. 그쵸?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기 때문에 대선은 이기면 장땡입니다. 0.01% 졌다 그래갖고 억울하느라고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정치 용어 중에 젖잘싸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지면 진 거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번에 저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위협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국힘당 후보 중에 가장 위협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오세훈이에요. 오세훈이에요. 제가 보면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인데 오세훈이는 은근히 서울에서도 인지도도 높고 오세훈이에요. 오세훈이가 대선 전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세훈의 대선 전략이 3년만 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이가 이놈 이번에 들고 나올 대선 전략이 3년만 하겠다예요. 그래서 3년만 자기는 하겠다 그랬고 국회의원 선거랑 대선을 같이 치르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랑 대선으로 가고 4년 중에 뭐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오세훈이는 벌써 대선 전략을 3년만 하겠다. 국회의원 선거랑 이제 맞추려고 밸런스를. 국회의원이 4년제인데 4년 네, 이제 우리가 4년 중임제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4년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랑 같이 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민주진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력을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규합을 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지지를 이끌어내고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국힘당은 여러분들 제가 알아봤더니요, 이것들 겉으로는 지금 대선 준비 못하죠. 이거 완전 양아치 새끼들이에요. 국힘당 겉으로는 윤석열 탄핵 반대 기각 막 이러면서 싸우지만 벌써 쟤네 대선 캠프 가동하고 있습니다. 벌써 조직들을 모아갖고 지금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를 해갖고 벌써 쟤네들 가동하고 있어요. 진짜로 여의도에 벌써. 근데 겉으로는 티를 못 내죠. 벌써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번 대선판의 변수는 뭐 이준석,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이준석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이준석이는 이번 대선에 나오면 우리가 유리할까요? 국힘당이 만약에 오세훈 대 이재명 당대표가 붙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유리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오세훈이 대 이재명 당대표가 1대1 구도를 하는데 이준석이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이준석이가 4월달이 지나면 대선 후보가 되거든요. 우리 그쵸? 저도 우리가 유리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준석이의 매니아층 지지층들은 2030의 펜코와 일베를 중심으로 한 조직들이기 때문에 사실 국힘당을 지지하는 2030 청년들의 어떤 표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준석이 이번에 완주할 겁니다. 이준석이는 절대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편을 들어준다든가 국힘당 편을 들어줘서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가 결국은 윤석열을 도왔고 결국은 자기도 윤석열 정부의 일조 책임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잖아.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는 이번에 대선에 나와서 완주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고
어떤 정당 토론이나 그런 쪽에서 양쪽을 다 비판을 하면서 차차기나 차기를 내려다 볼 생각이거든요. 왜 더 이상 페이스메이커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준석이는 제가 볼 때는 완주할 가능성이 많아요. 절대 단일화하면서 지니까 왜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누구보다도 비판을 했죠. 그 전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을 했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정권을 잡든 국힘당이 정권을 잡든 자기랑 아무 관계가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버틸수록 본인의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굳이 먼저 이준석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해갖고 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이번 대선 조기 대선에서 이준석의 변수는 저는 크게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이준석이가 결국은 자기도 합리적인 보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극우랑 단절을 해야 되거든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이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민주당에 그러면 대권 후보들이 누가 있냐?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저는 가장 걱정이 뭐냐면 60일밖에 없거든요. 60일밖에 없는데 과연 이재명 당대표께서 어떤 이미 그 민주 진영의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쪽은 함께 할 수 있는 여력이 됐지만 민주당 내의 어떤 세력들을 규합하고 통합한다? 저는 무리한 통합이나 규합은 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 조기 대선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뭘 관리를 해야 되냐면 대선 전에 2심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선 전에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에 관한 판결이 2심이 나오면 거기서 무죄가 나오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 클리어 되는 거지만 거기서도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그 이제 흔들어대는 세력들이 좀 있겠죠.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는 대법원의 마지막 최종 선고심까지도 기다려야 되니까 대선이 끝난 다음에 최종심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민주당에서 당당하게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당대표를 대법원에서 날릴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국민들의 어떤 뭐 반이 지지하고 50% 지지율이 나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투표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러니까 사법의 정치의 사법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쉽사리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2심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나쁜 결과가 나와도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 민주당 안에서 흔들 사람은 없어요. 밖에서는 흔들겠죠. 그렇죠? 밖에서는 흔들어 되겠죠. 그렇다고 밖에서 흔들어 된다 그래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왜 그러면 예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도 여러분들 한번 최종심에서 뒤집혀갖고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살아나왔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도전했었나? 그래서 대권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잖아. 그렇죠? 2심은 사실 통합행보의 장애 요소예요. 그 통합행보라는 거는 비명계가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하냐 안 하냐, 지금 비명계나 국힘당이나 2심의 결과를 바라보는 건 뭐냐면 결국 2심에서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국힘당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또 선거 치러야 된다, 이런 선거 전략으로 쓸 예정이고,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무슨 현실화가 됐다라고 하면서 후보 교체론을 주장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치도 먹히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민주당의 지금 어떤 대선 구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먼저 포용을 하고 좀
감싸야 될 곳은 부울경과, 저는 이번 선거는 부울경에서 심판이 될 것 같아요. 김두관이랑 김경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당대표님이 끌어안을 겁니다. 제가 보면. 왜 그러면 호남은 전폭적인 지지가 됐죠. 우리가 좀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부울경에서 표가 나오면 우리는 이겨요, 무조건.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대선은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이랑 나랑 어설프게 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왜 이번 대선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냐면, 어설프게 51대 49 싸움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겨우 이기게 되면요,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대통령 선거 전에 1심과 2심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법부가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저것들은 함부로 이제 판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번 대선은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압도적으로 적어도 이재명 58, 저쪽 후보 20몇, 30몇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우리가 부울경, 그 다음에 TK 김부겸도 끼워놔야죠. 왜냐면 여러분들 다 꼴보기 싫지. 근데 선거라는 게 그래. 어쩔 때는 안철수한테도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안철수한테도 선거 때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김부겸 따위한테 못 내밀겠냐고. 왜냐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김부겸이가 또 TK에서는 득표력이 있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정권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TK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 대표적인 민주당 배지 달고 민주당 간판으로 TK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은 김부겸이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만약에 윤석열 딱 탄핵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수박 타령은 좀 하지 말자고. 정말 수박 타령은 하지 말자고. 왜 그러면 가장 마음 급한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거든. 가장 정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이재명 당대표도 본인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 알아요. 그쵸? 이재명 당대표님 성격상 이번에 도전했다가 떨어지면 다음에 도전 안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의 끊임없는 우클릭 외연 확장에 여러분들이 방해 요소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민주 진영 안에서 2번 떨어진 사람에게 3번 도전의 기회를 요즘 같은 정치에서 줄 수가 없어요. 그쵸? 이번 한 번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돼요. 좀 더럽고 치사하고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들을 다 끌어넣고 메머드급 대선 선거 캠프를 꾸리고, 단 이낙연은 빼고. 그렇죠? 이낙연은 1도 도움이 안 돼요. 이낙연은 오히려 민주 진영의 표를 깎아먹습니다. 이낙연은 득표력도 없어요. 이낙연은 오히려 민주 진영의 어떤 지지층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낙연만 빼면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 안 좋더라도 우리가, 저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지난 대선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를 악마화시키는데 저쪽이 성공을 했죠. 이낙연이나 이런 인간들이 대장동 사건을 터뜨렸죠. 민주당 안에서 터뜨렸죠. 그리고 코비드19라는 변수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정권 교체의 요구가 있었죠.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대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리한 선거를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73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죠. 이재명 당대표가 오히려 이제는 정권 교체 야당의 당대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당의 후보로 도전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선거가 그래도 유리하냐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여당의 후보였어요. 지금은 야당의 후보입니다. 누가 봐도 아유 국힘당은 좀 아니야라고 하면서 정당을 바꿔서 투표하는 걸 많이 원하는 게 그래서 중도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향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어떤 여러 가지 뭐 가족 간 어떤 그 리스크 뭐 이런 것들 저것들이 막 공격했던 이제는 그거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다고요.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리고 야당이라는 그리고 내란이라는 큰 어드밴티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님이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보를 크게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이재명 당대표가 뭘 해야 되냐면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은 집권 천일 우리가 잃어버린 천일이잖아요. 잃어버린 천일인데 이재명 하면 떠올리는 대통령의 어떤 플랜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시급해요. 우리가 예전에 뭐 기본소득 뭐 이런 것들 다 있었잖아요. 이재명의 뉴 플랜, 뭐 JM 뉴 플랜 이렇게 하면서 뭐 이재명의 선진국으로 가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벌써부터 다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비전과 정책이 없이 천일 동안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 막다가 망한 정부고 뭔가 이재명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재명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걸 그걸 누군가가 개발을 해줘야 돼요. 다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거에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한 거 있죠. 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지난 대선에 비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되게 유리한 고지죠. 왜 그러면 늘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진보에 보수하면서 뭐 51대 49, 49대 5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수가 틈이 생겼다 그랬잖아. 윤석열 탄핵에 딱 당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진보 진영은 결집, 저쪽은 구구대 보수가 나눠졌습니다.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 저쪽이 틈새가 생긴 거야. 구구대 보수. 얘네 둘 다 국힘당 지지자인데 구구대 보수라는 틈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이 보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상식적인 보수들을 민주당이 외연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린 거야. 왜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극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많거든요. 저런 법원을 때려부시고 저런 극우들과 우리는 달라. 너희들 이번에 윤석열 너희들 내란까지 일으켜 너희들은 기회가 없어. 보수의 틈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극우도 품어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극우는 작사를 내야죠. 극우를 어디다가 품습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저쪽에서 보이지 않지만 극우와 보수라는 사실상 국힘당 지지층이 갈라졌죠. 민주 진영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외연 확장을 하면 할수록 상식적인 그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2심의 결과랑 상관없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어떤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데는 아마 하자가 없어요. 제가 보면 아마 하자는 없어요. 흔들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이제 국힘당의 대선 전략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쟤네들은 가만 보니까 이번에 그냥 윤석열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지지층 결집을 해서 그냥 후보 단일화 해갖고 그냥 밀어붙일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의 심판을 불복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빌드업 하는 것이고, 헌재의 어떤 심판에
그 조금이라도 희망을 건다 그러면 이딴 식으로 헌재로 공격을 하지는 않겠죠. 이미 헌재 사건 심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헌재의 탄핵 심판을 불복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이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억울한 어떤 탄핵이다. 이걸로 이제 지지층 결집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악마화 시켜갖고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 요 프레임과 지지층 결집 요 두 개가 쟤네들 대선 전략이에요. 지금 보니까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저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많아야 돼요. 지금 결국은 60일 중에 한 달은 민주당 당내 경선, 나머지 3주는 전국 대통령 어떤 선거 유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많아야지 이 총알도 분산으로 막는데 안 나오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 모든 화살이 집중되거든요. 물론 어설픈 애들 나와봐야 결국 타겟은 이재명이 되겠죠. 하여튼 저는 이번 대선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장황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만 민주당이 이번에는 압승을 해야 됩니다. 압승.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만약에 대선을 진다? 민주당 해체해야 됩니다. 그럴 일도 없을 것이고. 응? 진짜 이런 윤석열 내란에 나는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난 진짜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계엄령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김건희 대통령 이런 진짜 정신 나간 정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진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응?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김경수 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김경수 나온다 그러면 냅둬. 응? 박용진, 이낙연만 아니면 돼. 적당히 좀 해. 응? 김경수 깜도 안 되는데 나오는데 뭘 그렇게 난리쳐. 김동연 깜도 안 되는데 나오는 게 뭘 난리를 쳐. 냅둬.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가장 걱정은 뭐냐면 대선 후보 안 나올까봐 걱정이야.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김두관 나온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김경수 나오면 박수 쳐주고, 나올 애들 다 나오게 해줘야지. 응? 아무도 안 나와갖고 혼자 이재명 당대표 뭐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추대로 대통령 후보 만들고, 이게 더 걱정인 거야. 응? 우원식도 나오고 뭐 다 나오고, 응? 추미애도 나오고, 응? 그리고 단 저게 있어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우리 정치가 양극화된다고 얘기하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민주 진영 안에서 동지의 언어가 사라졌어요. 진짜로 동지의 언어가 사라졌어요. 돈 탐사 인간들이 출몰 이후에 이 동지의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과거 열린 사과충들이 민주진영에 이제 침투하고 이 돈 탐사 인간들과 같이 손을 잡더니 동지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냥 민주진영 안에서도 중상모략, 서로 죽이기,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과거에는 선이라는 게 있어서, 선이라는 게. 과거에는 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도 국힘당의 극우들과 같이 이 민주 진영을 가장한 이 뿌락치 새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잘 걸러야 되고.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여러분들 재명인의 마을 회장직을 간두셨죠. 지금 재명인의 마을 지금 이재명만 보고 간다라고 외쳤던 분들 고생 많이 했죠. 당내 선거나 이런 거. 제가 한번 까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뭐 누구 눈치 보면서 방송하는 사람 아니잖아.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손절하고 싶어 했던 애들이 누구냐면 손가역이에요. 손가역.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손가역.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그 오렌지 군단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대선 후보가 되고 열렬히 지지를 받았지만 나중에 이 손가역이라는 인간들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외연을 확장을 하거나 계속 늘 그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민주당의 뭐 강성 지지층, 열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역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손가역이 장악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이성적인 얘기를 하면 수박 새끼, 저 뿌락치 이런 소리의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열린 사과충들 플러스 손가역이 이제 손을 잡으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슨 적폐로 몰아세우고 끊임없이 욕하고 저는 그게 가장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오죽하면 재명인의 마을에서 회장직을 놓고 나왔냐고. 그게 대선 행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손가역이라는 인간들이고 그 손가역 새끼들이 요즘 유튜브 한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을게.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새끼들이 다 과거에 손가역이었던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이 이제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이재명 지킨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니는 새끼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누군지 아마 그 사람이 손가역이어서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하여튼 민주당 공격하는데 일조를 했던 인간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그 똥파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안 그래요? 예전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똥파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지금 나오네 다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네. 지금 똑같이 이제 대선판에 들어오면 이재명만 보고 간다? 그럼 당대표 뽑을 때만 이재명만 보고 가는 거고 대선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만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선은 진영 대 진영의 총력전입니다. 대선은 진영 대 진영의 총력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진짜 이번에는 대선에 여러분들 1%, 2%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전부 끌어들여야 돼. 절대 여러분들 대선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진영 대 진영의 정면 충돌이에요. 가동할 수 있는 자원들은 다 가동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는 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수박 타령하는 애들은 진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고 싶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선되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날아가는 거고 그런 허건날 수박 타령하면서 욕하다가 대선 패배를 하게 되면요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죽어요. 지옥을 맛봐요. 나는 그런 기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이번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대통령 만들어 놓고 합시다. 그렇죠? 정말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놈들이 왜 저 송가역 새끼들이 열린 사과충들이나 돈탐사충들 송가역들이 왜 저를 죽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중시하니까
걔네들은 무조건 이재명만 옳다. 친노도 욕하고 친명도 욕하고 친문도 욕하고 다 욕하는 새끼들이거든요. 절대 유일한 이재명. 당내 선거에나 써먹는 거예요. 그거. 응?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큼만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는 저는 피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아요. 절대 피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준석이를 어떤 사람이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이준석이는 데리고 오면 2030 여성표가 다 날아가요. 이준석이는 절대 그냥 냅둬야 되지 이준석 같은 애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 같은 애들 끌어들였다가는 민주당 2030 여성 지지층 표가 다 날아갑니다. 절대 이준석이를 민주당에서 여러분들이 급하다 그래갖고 이준석이를 끌어들여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준석이는 냅둬갖고 지 대선 행보하는데 냅두면 되는 거고. 친노, 친문, 친명 다 같이 가야 되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기고 나서 하소연을 해라. 제가 친문 정치인들 많이 대부분 다 알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이재명 탓이냐? 좀 제발 본인들도 정권 잡은 다음에 탓하라. 응? 정권 뺏겨놓고 무슨 뭘 잘났다고 아직도 이재명 탓하냐? 응? 좀 제발 대선 한번 이겨갖고 민주당 지지자들 힘 좀 나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싸우든가 해라.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공감을 하더라. 친노 친문 정치의 부활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의원님, 뭐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정치하고 싶고, 응? 뭔가 하고 싶으시면요, 빨리 이재명 대통령 만드시라고.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안 되면요, 그 누가 와도 민주당 대선 후보 아무도 안 된다고. 진짜 그랬어요. 응.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한테 그만 욕하고 정말 다시 민주당의 주류가 되고 싶다 그러면 빨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라고. 이재명 당대표님이 대통령이 안 되는 순간, 민주당에 남아있는 순간 당신들은 이재명이 누굴 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당대표 되고 이재명 당대표가 누굴 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후보가 되고 한다. 정치하고 싶으면 이재명 빨리 대통령 만들어라. 그래야지 당신들한테 기회가 온다. 진짜 이런 얘기했어. 그랬더니 알아들어. 그치. 누가 와도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당 선거에서는 아무도 못 이긴다. 또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응? 정말로. 그러니까 이재명 탓하지 말고 이재명한테 그렇게 반감이 있으면 빨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라. 그래야지 당신들한테 기회가 가지. 계속 이재명을 밖에서 흔들어대고 공격하면 당신들한테 영원히 기회 없다. 그런 얘기 해줬어요. 아니 지지자들은 될 때까지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뭐 이재명 흔들면 자기네들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절대 천만의 말씀. 절대 안 찍는다. 응? 내가 참 그리고 이 판에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진보라고 하면서 시민사회단체, 학자 이런 인간들 중에 진짜 수박 구별법을 하나만 알려줄게요. 내가 수박이라는 얘기를 쓰지 말라 그랬는데 탄핵 이후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들은 다 사꾸랍니다. 알겠죠?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들은 전부 사꾸랍니다.
제가 분명하게 우리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개혁은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해야 된다. 국힘당이 정권을 갖고 있을 때 그 어떤 개혁도 협조해 주면 안 된다. 그걸 명심하시면 돼요. 이 새끼들 제왕적 대통령제 이번에 끝내야 된다. 결국은 분권형 대통령제예요. 의원 내각제라는 말은 못 쓰고, 왜 그러면 보수도,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의원 내각제는 반대를 하거든요. 의원 내각제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교묘하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말장난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안보와 외교만 맡고 나머지 내치는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국무총리가 지네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먹는 거,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하는 인간들은 그놈이 밀정이다.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이 잘못됐다. 그건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이 잘못됐으니까 누구는 권력을 너무 안 써서 욕먹고, 윤석열이랑 헌법 위에 놀다가 이거 한 것이고,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사의 건강이 몹시 안 좋아 보인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윤석열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곧 갈련이다. 네 옆으로. 이미 간 놈. 곧 갈련. 네 걱정이나 해라. 너도 무기징역. 곧 갈련도 있다. 응? 뭘 걱정을 해주냐. 응? 김건희도 들어가면 최하 20년은 못 나온다. 응? 곧 갈련. 이미 간 놈. 그렇죠. 예, 오늘 제가 심층 분석한 거는 진짜 여러분들 검찰의 다음 타켓은 김건희래요. 그런 소리가 파다합니다. 검찰이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연장기간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는 바람에 검찰은 무능한, 기소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는데, 이때 검찰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은 김건희다. 그래서 김건희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의 여러 가지, 지금 최강욱 의원이 항소를 하면서 고검에가 있잖아요. 조만간 대선과 동시에 김건희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자가 김건희라는 건 검찰이 제일 잘 알거든요. 김건희에 관한 자료는 검찰에 다 있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보셔요. 김건희에 관한 자료는 검찰이 다 갖고 있잖아. 숨겨서 그렇지. 그 김건희의 캐비넷을 드디어 검찰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도 이제 손절했잖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검찰이 쓸 정도면 이제 윤석열 끈 떨어졌지. 굳이 검찰이 김건희를 지킬 이유가 있어요? 윤석열 때문에 김건희를 지켰는데 이제는 윤석열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김건희를 검찰이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검찰의 가증스러움, 김건희만 구속시키고 좀 제발 김건희가 내란의 핵심이었다는 것만 밝혀주면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요. 개새끼들. 예, 오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